안녕하세요. 제1절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본문 세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매입 전표의 유형별 작성 사례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출발합니다. 먼저 51 과세라는 유형 봅니다.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10% 부가가치세 적용되는 제어 영역을 구입했어.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10%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 그리고 중요한 요건,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소공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때 쓰는 것이 51 과세라는 유형이었고요. 비교 개념이 한 개 있었다 그지요? 54 불공입니다. 54 불공은 10%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를 받기는 받았는데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소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쓰는 것이 54 불공이었습니다. 그래서 10%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입력하는 유형은 둘 중에 하나다 그죠? 51 과세, 매입소공제 받을 수 있으면 51 과세, 매입소공제 받을 수 없으면 54 불공,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51 과세라는 유형에 대해서 입력 연습해 봅니다. 자, 12월 1일 제품의 임가공 계약에 의해서 의뢰하였던 제품을 우성 설비로부터 납품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임가공 비용 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는 전액 현금으로 결제했다. 단 외주 가공비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품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조립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인건비가 비싸서 임가공 업체에 좀 조립해 주세요라고 시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가공 업체에서 조립을 다 완성해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물건을 보내준 거랍니다. 우리는 이제 상대방 회사에 돈 줘야 된다 그지? 무슨 돈? 임가공 해준 그 용역비 준다 이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임가공 업체로부터 우리가 10%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다 이겁니다. 자,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당연히 매입소공제 받을 수 있다 그지요? 그래서 유형은 51 과세가 될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할 때 문제에서 계정 과목을 딱 명시해 주었다 그지? 외주 가공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주 가공비라는 비용의 증가, 코드 번호는요. 물건 만드는 것과 관계된 비용이다 그지요? 그래서 500번대 코드를 입력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변은 현금 결제랍니다. 대변에 현금 적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당연히 나타난다 이겁니다. 매입소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오케이, 입력합시다. 12월 1일 유형 51 과세, 공급가액이 얼마요? 500만 원. 부가가치세 50만 원 자동으로 딱 입력된다 그죠? 51이라고 딱 입력했으니까 프로그램이 물건값의 10%만큼 부가가치세 생기겠구나를 딱 미리 알고 있다 이겁니다. 입력할 때 좀 편하다 그죠? 자, 거래처는 누굽니까? 임가공 업체 이름이 우성설비. 자, 전자 여부,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았어. 종이 세금 계산서 받았는지 전자 세금 계산서 받았는지를 구분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세금 계산서? 전자 세금 계산서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죠? 오케이, 전자 여부 여라고 적읍시다. 분계. 자, 차변에 원재료라는 것이 자동으로 딱 표시된다 그지? 맞으면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데 아니다 그죠? 외주 가공비로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외주 가공비라는 500번대 코드의 비용.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돈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대변에 현금이라고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그 다음 유형입니다. 52 영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재화용료 공급받았는데 영세율 적용된답니다. 그런데 공급자, 공급받는 자 모두 국내 사업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내국 시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받는 재화다 이겁니다. 우리는 수출업체입니다. 우리는 수출업체고 우리의 하청업체가 우리한테 물건을 납품했다 이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때 52영세라고 입력하는 것이고요. 기출학의 문제 봅니다. 자, 12월 2일 주식회사 성일기업으로부터 내국신용장을 영문으로 로컬 LC라고 표기합니다. 로컬은 내국이다 이겁니다. LC는 레터 오브 크레딧, 신용장을 LC라고 표기합니다. 신용장은 신용장인데 내국 신용장이다 이겁니다. 로컬 LC. 실제 시험에서도 많이 등장하거든요. 알아둡시다. 로컬 LC라고 나와 있으면 내국 신용장을 말하는 것이구나. 내국 신용장에서 원재료 2,200만 원을 공급받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50%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오케이. 요게 뭐라고? 유형이 52영세 됩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52영세. 자, 회계 처리요. 차변에 원재료라고 적으면 되겠다. 그죠? 대변은요. 지급어음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전자여부 전자라고 있다 그죠? 전자라고 여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2일 유형 52영세 됐죠? 52영세. 자, 공급가액은 2,200만 원입니다. 자, 부가가치는 0이라고 자동으로 표시된다 그죠? 52 영세율 적용되는 겁니다 라고 딱 입력했기 때문입니다. 거래처는 누구라고요? 주식회사 성일기업. 전자여부 여. 자, 분계 차변에 원재료 맞다 그지?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대변에 그리고 50%는 어음, 지급어음입니다. 지급어음 1100000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매출 유형에서는 이런 거 공부했다 그지? 우리가 물건 팔았는데 그 거래가 영세율 적용될 때는 영세율 구분이라는 걸 꼭 입력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매출일 때. 지금은 매출이 아니고 매입이다 그죠? 매입일 때는 영세율 적용되더라도 뭐 영세율 구분 같은 거 입력 안 합니다. 됐죠? 세무신고 서식을 보면 우리가 물건 팔았을 때 영세율 적용될 때 그때 그 세부 서식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됐죠? 자, 그래서 영세율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누구 중심으로? 물건 판 사람 중심으로 세무 과세기관에서 확인해 보고 싶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매입일 때는 52영세일 때는 영세율 구분 같은 거 입력할 필요 없구나 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봅니다. 자, 53 면세네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세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자도 사업하려고 하다 보면 가끔 면세물건 구입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면세물건 구입하면 상대방 회사는 나한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급해 준다 이겁니다. 왜? 면세거래이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면세물건 구입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산서 받았을 때 유형 뭐라고? 53 면세라고 입력하는 것이다. 됐습니다. 자, 12월 3일 자, 이렇게 조금 올릴까? 오케이. 12월 3일 공장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광원개발로부터 토지를 1억 원에 매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1,000만 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유형 말하고 53 면세라고. 핵심 키워드는 뭐다고? 계산서라고. 계산서 동그라미. 세법을 공부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세금 계산서랑 계산서랑 이름도 비슷하니까 그냥 뭐 혼란스럽다 그지? 그러나 세법을 공부하고 나면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 이겁니다. 세금 계산서는 언제 발급한다고? 과세 대상 거래에서 발급한다고.
그와 달리 계산서는 면세 거래에 대해서 발급한다 이겁니다. 지금 보는 거는 세금 계산서 아니고 계산서다. 우리는 세금 계산서 아니고 계산서를 받았다고 그 물건이 면세더라 이겁니다. 토지입니다.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토지는 면세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 판다고 상대방 회사는 우리가 토지를 구입했다고 우리한테 토지 파는 상대방 회사는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급해 준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 입력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세물로 면세로 반영돼야 됩니다. 53 면세라고 입력하는 거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맨 뒤에 끄트머리에 우리가 면세 물건 구입하면서 계산서 받은 거를 기입하라는 란이 있긴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반영시켜야 되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할 때 53 면세라고 입력하는 것이다. 됐지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도 전자 세금 계산서, 종이 세금 계산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듯이 계산서의 경우도 종이 계산서가 있고 전자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서 받았을 때도 전자 여부란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채점 포인트입니다. 이런 거 놓쳐가지고 감점되면 엄청 억울하다 그지? 이런 것도 잘 잊지 말고 체크하자. 됐습니까? 자, 회계 처리는요. 토지 구입했습니다. 차변의 토지, 대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네요. 됐죠?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12월 3일 유형 53 면세 공급가액은 얼마요? 1억 원. 자, 부가가치세는 공란이다 그지? 면세 거래지 않습니까? 면세 거래는 부가가치세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광원개발입니다. 전자여부 잘 체크합시다. 전자계산서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여라고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자, 분계. 자, 차변에 원재료 아니다 그죠? 고칩시다. 토지. 그리고 대변에 그지? 보통예금이랑 미지급금이랑 이렇게 1,000만 원은 보통예금, 미지급금은 9,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이것이 53 면세라는 유형. 54 불공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다 그치? 10% 부가가치세 적용되는 거래야. 그래서 10% 부가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에 54 불공을 선택합니다. 자, 요건 잘 개념 정리합시다. 54 불공이라는 거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요건 10%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를 일단 받아야 돼. 그리고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불공제 받아야 된다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접대비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관련 지출, 그지? 토지의 자본적 지출, 사업 관계 없는 지출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매입세 불공제 사유였습니다. 됐죠? 이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는 내용. 너무나 당연하지만 잘 별표 쳐서 다시 한번 개념 잡아 주십시오.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면 되는데 문제 풀기 전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지금까지 이제 많은 유형들을 공부했다 그지?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이론도 우리 공부했었다 그지? 자,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퀴즈 한번 내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퀴즈. 자, 우리는
접대비 관련 지출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랑 밥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었는데 밥값을 내가 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 접대비라고. 접대비 관련 지출입니다. 자, 접대비 관련 지출인데 세 가지 케이스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접대비 지출이야. 지출인데 케이스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먼저 식당에서 세금 계산서 받았답니다. 밥값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할까? 10만 원. 자, 그러면 식당에 돈 얼마 줘야 됩니까? 밥값 10만 원이랑 부가가치세 만 원이랑 그치 뭐 11만 원 밥값 내였겠지. 됐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돼야 됩니까? 세금 계산서 받았다. 일단 10번 라인에 적고요. 그리고 매입세 풀공제 되니까 16번 라인에 동시에 반영돼야 된다. 그지? 뭐라고요? 매입 매출 전 비명 메뉴 입력할 때 54 불공이라고 입력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거는 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다 이겁니다. 10%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어. 그리고 접대비 관련 지출이니까 매입세 불공제다 이겁니다.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니까 54 불공이다. 됐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자, 이번에는 식당에서 밥 먹은 게 아니고 거래처 담당자가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10만 원짜리 화환을 보내주었다 이겁니다. 화환,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수 임산물에 해당하므로 면세 항목입니다. 그래서 꽃집에서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급해 준다 이겁니다. 면세 거래입니다. 그 화환을 사서 거래처 담당자 결혼식장에 보내주었답니다. 회계 처리 뭘로? 차변 접대비라고 회계 처리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거 유형 뭘로 입력합니까? 절대 54 불공 아닙니다. 그죠? 뭡니까? 계산서를 받았잖아. 계산서 받았으니까 면세 물건에 대해서 계산서 받아서 그러면 그때는 53 면세라고 입력한다 이겁니다. 매우 자주 시험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의 대표적인 사유가 접대비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분이 있어. 하단부 회계 처리가 차변 접대비면 아무 생각 없이 54 불공이라고 입력하려고 하는 분이 엄청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하는 분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걸 엄청 잘 알고 있는 모양이야.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는 별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가 아닌데 시험에서는 엄청 자주 물어보는 주제입니다. 꽃을 사가지고 접대 목적으로 썼다 또는 쌀을 사가지고 쌀도 미가공 식료품 면세 항목이잖아. 쌀집에서 우리한테 계산서 발급한다 이겁니다. 쌀 사가지고 그거 접대 목적으로 어디 거래처에 선물했다 뭐 그렇게 하면 출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접대비라고 회계 처리를 하면 왜 무조건 54로 입력한다고요? 그럼 다 틀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개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접근한 거 아니야. 이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돼야 되지? 그걸로 항상 판단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받았다라고 가정합시다. 식당에서 밥 먹었는데 식당에서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해줬어. 그리고 우리가 신용카드 결제하는 바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받아왔다 이겁니다. 거기에 밥값 10만 원, 부가세 1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내용은 자, 어떻게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돼야 됩니까? 식당에서 밥 먹어서 부가세 적혀 있는 신용카드 매출만 받았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면 그 내용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밥을 먹기는 먹었는데 접대 목적으로 먹었다 이겁니다. 접대비 관련 지출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받았다면 다
반드시 부가세 신고세 반영시켜야 되므로 54 불공을 의미하게 되는데 세금계산 안 받았어. 신용카드 매출표만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예 부가세 신고세 반영시킬 필요 없잖아,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잔소리합니다. 우리가 물건 구입했어.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 공제 받든 못 받든 무조건 부가세 신고세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51도 있고 54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세금 계산서 받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연표 또는 현금 영수증만 받았다고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신고세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접대비 관련 지출로서 신용카드 매출연표 받은 거야. 그러면 부가세 신고세에 아예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가 아니고 어디다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입력을 한다 이겁니다. 차변에 접대비 11만 원, 대변에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11만 원, 거래처는 카드사, 뭐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되는 거다. 그치? 당연히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할 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같은 건 나올 여지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매입세 공제 못 받는 상황이니까 10만 원 밥값이랑 부가세 2만 원 다 합해가지고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접대비 관련 지출로서 세 가지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고요. 시험에서도 매우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잘 판단하려고 지금까지 이론편 열심히 공부했고 지난 강의에서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의 그 유형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열심히 하나씩 분석해 본 것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기출하기 문제로 계속 봅니다. 자, 기출하기 문제 12월 4일 당사 비영업용 승용차 1800cc.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이구나. 이러한 승용차의 사고로 인해서 주식회사 중앙정비소에서 엔진을 교체했다.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엔진 교체 비용 4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당사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우리가 차 고쳤습니다. 그래서 정비소에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왜?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관련 지출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한다 그지? 54 불공이라고 입력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요. 자본적 지출은 뭘로?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뭐 차 수리했다고 차량 유지비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비용 쓰면 안 되고 자산 계정 과목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차변 회계 처리합니다. 대변은요.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 발행했다고요. 대변을 당좌 예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에 있어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거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매입세 공제 못 받는 상황이니까. 됐습니다. 입력합시다. (12월 4일) 유형 54 불공. 자, 공고가액은 얼마요? 450만 원. 부가가치세 45만 원 자동으로 표시된다 그죠? 450만 원은 10%만큼이 이렇게 자동 표시됩니다. 불공이라는 걸 딱 우리가 입력했으니까 공고가액의 10%만큼 부가세 입금구나. 이거를 딱 프로그램이 세팅이 딱 미리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거래처는 누굽니까? 주식회사 중앙정비소. 자, 전자여부 여. 그죠? 전자 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리고 입력하고 나니까 불공제 사유 쪽에 뭔가가 색깔이 표시된다 그죠? 말풍선 버튼 눌러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매입세 불공제의 사유들이 쭉 검색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 중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매입세 불공제 된 겁니까를 선택해 줘야 된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이다 그지?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을 선택해 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 다음에 분계라는 3번 혼합 적고요. 자, 차변에 뭐라고요? 자산으로 처리한다.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계정으로. 대변은요.
당좌 수입 발행했습니다. 당좌 예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래서 54 불공의 경우에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나올 여지가 없다, 그지? 매입수익 불공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한 495만 원이 차변 계정하면 금액이 될 거다 이겁니다. 부가세 대급금은 따로 나올 수가 없는 거다. 됐습니다. 자, 54 불공이었고요. 자, 그다음 유형 55 수입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물건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 계산서 받았다 이겁니다. 요게 55 수입이다. 물건 수출하는 거는 영세율인데 물건 수입하는 거는 당연히 10% 부가세 적용된다, 그죠? 오케이. 자, 10% 부가세 당연히 적용되는 거다. 자, 문제 봅니다. 12월 5일 해외 거래처인 줄리아나로부터 수입한 원재료 US 달러로 $10,000입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인천세관으로부터 전자수입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서 동부가가치세액 100만 원을 인천세관에 현금으로 완납했다. 단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만을 회계 처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 수입하면서 세관에서 수입세금 계산서 받았다 이겁니다. 거기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적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얼마라고요? 100만 원. 그러면 물건값, 공급가액은 얼마가 적혀 있겠습니까? 100만 원이 곱하기 10한 1000만 원이 적혀 있을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물건 수입할 때는 10% 부가가치가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인천세관으로부터. 자,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할 거야. 유형 55 수입으로 입력합니다. 금액 이렇게 적습니다. 공급가액란에 1000만 원, 부가가치세 100만 원. 거래처가 핵심입니다. 자, 거래처를 어디서 수입했다고? 해외 거래처인 줄리아나로부터 수입했다고. 거래처를 줄리아나로 적어야 됩니까? 인천세관으로 적어야 됩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한테 수입세금 계산서 발급해 준 사람은 누구라고? 인천세관이라고. 한글도 모르는 줄리아나에서 어떻게 수입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겁니까? 그죠? 그래서 상단부에는 철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서식에 반영돼야 되는 내용들을 적는 겁니다.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 발급해 준 사람을 적는데 누구? 인천세관으로 적는다 이겁니다. 실제로 수입세금 계산서를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수입세금 계산서에 발급한 사람이 인천세관이라고 적혀 있다고. 그건 보면 너무나 확실한데 문제의 문장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다 이겁니다. 절대 줄리아나 아니야. 인천세관으로 거래처 적는다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부도 이 내용이 있네요. 자, 물건값 1000만 원, 부가가치세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수입세금 계산서 받았다, 그지? 하단부 회계 처리는요. 물건값 1000만 원 이 부분은 회계 처리하지 말고 부가가치세인 100만 원만 회계 처리하라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100만 원을 어떻게 우리가 회계 처리합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100만 원. 그리고 대변은 현금으로 냈다고 했습니다. 부가세를 대변에 현금 10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하면 그걸로 끝이 될 겁니다. 왜? 물건값 1000만 원은 회계 처리할 필요 없다라고 했지? 그 이유는 이거랍니다. 우리가 물건을 수입했어. 해외에서 우리 장부에 수입한 원재료가 장부에 적힐 거다, 그죠? 수입한 원재료를 지도원가를 적어야 되는데 그 지도원가는 절대 1000만 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요 1000만 원은 수입세금 계산서에 적혀 있는 1000만 원은 관세청에서 세관에서 물건 수입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세랑 부가가치세를 매길 거다, 그지? 관세랑 부가가치세를 매기기 위해서 그들의 세관에서의 자체적인 환율과 뭐 어떤 환산 금액을 가지고 계산한 것이다 이겁니다.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금액일 뿐 절대로 수입하는 사람의 장부에 적히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장부에 적혀야 되는 취득원가와 수입세금 계산서에 적히는 공과액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장부에서는 1000만 원을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장부에 수입한 원재료의 취득원가는
수입한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을 거다, 그죠? 소유권을 언제 넘길 것인지, 선적지 인도 조건인지, 도착지 인도 조건인지 미리 계약했을 거고, 그 날짜의 환율 가지고 금액 계산해서 취득원가를 따로 어차피 회사가 기록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5 수입에 대해서 유형, 55 수입 유형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될 때는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 처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단서가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됐죠? 그런데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이 뒷부분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 처리하십시오라는 단서가 빠진 상태로 출제되는 경우가 가끔 있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수입 세금 계산서에 적혀 있는 물건값 요 1,000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는 전혀 채점 대상이 아니고 요 뒷부분 단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 처리하면 그걸로 정답 인정됩니다. 됐지요? 이것이 55 수입이라는 유형. 그래서 그 55 수입에 대해서 입력할 때의 핵심은 거래처다. 거래처 인천세관으로 정리한 거다. 그리고 수입세금계산서 당연히 전자세금계산서일 겁니다. 세관에서 발급한 거다, 그지? 그거는 세관에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반드시 전자식으로 발급하세요라고 이렇게 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자라고 잘 체크해야 될 겁니다. 됐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12월 5일) 유형 55 수입 공급가액 1,000만 원 적어준다, 그지? 그리고 부가가세 100만 원. 거래처 주의하자, 그지? 이게 뭐 줄리아나 이거 아니야. 인천세관이라고. 인천세관. 요게 핵심이다. 그리고 전자회부 여 분계 보십시오. 부가세 대급금만 딱 끌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물건값 1,000만 원은 끌려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차변 기록하고 대변을 현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해가지고 그죠? 물건값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 안 한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7 카과 유형입니다.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10% 부가가치세 적용되는 재화 영역을 구입했어.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수현표 받았고요.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을 때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면에다가 57 카과라고 입력한다 이겁니다. 자, 참고라고 점이 2개 있네요. 이 내용 모두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매출에 해당하는 17 카과에서 이미 첫 번째 점 내용은 설명드렸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거래 하나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도 발급되고 신용카드 매출표도 발급되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철저하게 뭐가 우선?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물건 구입했는데 세금 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 매출표도 받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때는 뭐 철저하게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니까 그때는 57 카과가 아니고 51 과세를 입력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물건을 구입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표만 받았다고? 부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거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반영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 안 받고 신용카드 매출표만 받았는데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접대비 걸린 지출이다, 그지? 그럴 때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가 아니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반영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즉 그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전혀 반영될 필요가 없으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지요. 아시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자, 됐죠? 이 상태에서 진행합시다. 자, 12월 7일 관리부서는 가로수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식사대금 55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법인카드인 BC카드로 결제했다. 카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요건은 충족한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밥 먹고 식당에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받았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럼 요거 부가가세 신고서에 반영시키는 게 맞고요. 따라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됩니다. 뭘로? 57카과로. 됐습니까? 자, 그리고 회계 처리는 차변에 복리후생비 관리부서니까 800번대 코드, 대변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거는 외상거래다, 그지? 회식하는 거 이런 거는 주된 영업 활동 아니잖아.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과목 쓰되 거래처를 카드사인 BC카드로 적으면 될 겁니다. 됐죠?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12월 7일 57카과 공급가액 기억나십니까? 신용카드 매출연표 관련 거래는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입력한 다음에 엔터 끼치면 물건값이랑 부가가치세 자동으로 갈라지는 기능이 있더라. 그 기능 활용해야 되겠다, 그죠? 자, 55만 원이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이겁니다. 자, 오케이. 550000 엔터 끼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50만 원과 5만 원으로 싹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상단부에는 철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습니까? 식당에서 받았다, 그죠? 식당 이름을 적는 겁니다. 가로수 식당이랍니다. 자, 신용카드 적어준다, 그지? 무슨 카드? BC카드 법인이네요. 오케이. 법인카드인 BC카드를 말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분계는 3 혼합쳤고요. 자, 차변 복리후생비인데 800번대 코드다, 그지?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 적대 카드사로 거래처를 적어주는 거다. BC카드.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래서 57카과의 경우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 17카과에서와 동일합니다. 상단부의 거래처와 하단부 회계처리의 거래처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중간에 신용카드사를 적어주자. 이런 거가 카과라는 유형에서의 입력 시 유의사항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유형 봅니다. 60일 현과입니다.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10% 부가가치세 적용되는 제어영역을 구입했어.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영수증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을 때에 쓰는 것이 60일 현과였습니다. 됐죠? 두 가지 내용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도 받고 현금 영수증도 받았다고 철저하게 세금 계산서가 우선된다. 그러면 그때는 60일 현과가 아니고 50일 과세를 입력해야 되는 거다. 자, 그리고 부가가세 적혀 있는 현금 영수증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 불공제되는 경우라면 부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면 안 되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가 아니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입력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봅니다. 12월 11일 부영 상사에서 영업부 사무실 프린터에 사용할 잉크를 99,000원 부가가세 포함해 구입해서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 지출증빙용을 교부받았다. 부가가세 공제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 사무용품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의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사무용품 구입하고 가게에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이겁니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돼야 되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유형은 60일 현과로 입력하는 거다 이겁니다. 회계 처리는 차변에 사무용품비라는 계정 과목이 명시되어 있다, 그죠? 차변에 사무용품비라는 비용의 증가, 대변은 현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네요. 분석 끝났다, 그지요? 입력합니다. 12월 11일 60일 현과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99,000원 입력합니다. 99000 엔터. 됐습니까? 9만 원과 9천 원으로 싹 갈라졌고요.
거래처는 이름이 어디입니까? 자, 거래처가 부영상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분계, 차변에 사무용품비, 그리고 영업부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코드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대변은요, 현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지금까지 매입에 해당하는 유형들을 쭉 연습해 보았습니다.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거 9개 중에서 7개 살펴봤고, 빠진 거는 그 카면, 현면이라는 유형이었습니다. 무슨 의미라고? 면세 물건을 구입했는데 계산서가 아니고 신용카드 매수연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고 뭐 그거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의 논리로 그렇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고, 출제 빈도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출제 빈도 떨어지기 때문에 2개 빼고요. 나머지 내용들을 쭉 살펴본 것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과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공부했고요. 이제 핵심 기출 문제를 통해서 실제 기출 문제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